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 대표 이선규입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휴전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년 11월 4일 한국전쟁을 조속히 종결하겠다고 공약을 한 공화당 아이젠하워가 미 34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정도로 한국전쟁은 미국 국민들한테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전쟁에 대한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전에서 양측 포로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산 측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포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석방시켜야 한다. 유엔 총회가 확고한 태도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공포로는 북한에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7만 6천 명 정도가 반공포로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는 알리지 않고 차기 국방장관, 법무장관, 합참본부장, 미 태평양 사령관, 공보관, 기자 등 130명을 데리고 51년 11월 29일 미국을 출발하여 12월 2일 저녁 8시 30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전에 이렇게 전쟁을 참패해가지고 백어단테 작전권을 위임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일행은 미 8경 사령관 벤프리트와 클라크 대장의 영접을 받으며 미 8군 사령부로 이제 직행을 했습니다. 클라크 대장은 2차 세계대전 때 장군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상관에서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크 대장이 공산주의와 회담은 불가능하다. 오직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 강력히 북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안 된다고 딱 거절해버렸습니다. 한번 청천까지 갔다가 후퇴한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갈 때 조금만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냥 차 타고 막 안건까지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통일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국가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12월 3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군 보디바 국군 1사단 그리고 수도사단을 시찰하는 등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할 정도로 아이젠하워나 미국에서 이승만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국군 1사단 그리고 수도사단을 시찰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아이젠하워나 미국에서 참 무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12월 4일 아이젠하워 대통령 일행은 한국을 떠나 그의 참모들과 앞으로의 문제를 토론한 후 귀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휴전회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입씨로만 한다면 완전 폭격은 물론 핵무기도 사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아이젠하워가 성명을 했습니다. 이 성명에 북한 측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음에는 스탈린의 죽음과 반공포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년 10월 8일 휴전회담이 중단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무기한 연기되었고 전선에서는 양쪽 진지를 구축하여 교착 상태에 빠져 고치전이 벌어졌습니다. 53년 3월 5일 모스크바 방송에서 스탈린의 죽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탈린이 죽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국전의 휴전회담은 급속도로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엔 측의 포로 수용소는 거제도, 봉암도, 제주도 세 곳에 있어 13,500명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52년 1월 반공포로와 친공포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반공포로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친공포로로 이제 나눠졌는데 남한에서 강제로 끌고 간 의용군
이제 40만 중에서 이제 일부지요. 그리고 노무자, 북한 인민군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싸움하기 전에 자수작했어요. 고영은 목사 같은 사람들 합 3만 8천 명이 북한이 싫다고, 공산주의가 싫다고 반공포로가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7,600명인데 세밀히 조사하고 그러고 이제 북한으로 안 보내도 안 보내면 어떨 거냐 하고 이제 하니까 추리니까 이제 7만 6천 명에서 3만 8천 명이 나온 거죠. 침공 포로들은 수용소 안에서 만든 연장을 가지고 포로들을 감시하고 있는 미 27 보병연대 1개 대대를 공격하여 미군 1명이 사망하고 포로 수명이 사살되고 100여 명이 부상되었습니다. 수용소에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침공 포로들은 방공포로 소형철 후에 370명을 죽여 포를 떠서 쓰레기로 위장하여 거제도 앞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이 소윤철이가 누구냐면은 김일성이가 이제 후퇴를 해서 저 이제 강계, 그다음에 만포진 그리 이제 도망가는 도중인데, 소윤철이가 경원이었었는데, 경원이었는데 전해년 경원이 김일성이가 이제 쏴서 죽이니까 무서서 소윤철이가 도망가서 이제 포로로 이제 자수를 했어요. 미리 이렇게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윤철이를 포로로 해서 거제도로 보내지 말고 이제 자수자로 취급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정보 수집해서 중공군을 인민군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소윤철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취급을 해서 이제 그 거제도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침공 포로들이 소윤철 후에 370명을 죽여가지고 그냥 포를 떠가지고 쓰레기로 위장해서 쓰레기통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거제 앞바다에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370명 그 아까운 사람들이 반공포로가 됐다고 그냥 잡아서 죽여서 포를 떠서 쓰레기로 해서 거제 앞바다에 버렸습니다. 참 소윤철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람이, 그 일생을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생이죠. 이걸 국군에서는 이걸 방어를 못한 거예요. 52년 4월 말 17개 수용소 중 7개소에 포로들이 아직도 심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2년 5월 7일 거제도에 침공 포로들은 폭동을 수습하러 들어간 포로 수용소 소장이 직접 면담을 해서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도뚜 준장을 인질로 잡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도뚜 준장이 포로가 돼버렸어요. 포로들에 의해서 도뚜 준장이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 1군단 참모장 콜린스 준장이 새 소장으로 이제 임명됐어요. 6월 10일 미군은 섬 주민들을 잠시 이주시키고 미 187 공수부대가 포로 수용소로 이제 들어가 1시간 30분 만에 주모자들을 잡아 따로 분리하고 재편성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150여 명의 포로가 사살됐습니다. 이때 공수부대가 가서 수습을 한 것이지, 좌파들은 이제 이렇게 포로 수용소 난동을 미 공군이 폭격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고 진압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공수부대가 투하돼 가지고 이렇게 진압을 한 것이지 공군이 폭격을 해서 진압한 것은 아닙니다. 좌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하여튼 좌파들은 거짓말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인간의 혁명이 도구로 생각하고 그냥 판단하기 때문에 좌파들은 협상이고 좌파들은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한번 좌파 물이 들어오면은 그냥 평생 그 물이 빠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좌파 한번 물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52년 12월 봉암동 포로 수용소에서 다시 침공포로와 반공포로 사이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85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상당할 정도로 극심하게 침공, 그 다음에 반공, 포로가 싸움을 했는데, 전장에서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군하고 싸움을 하지,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한국 침공포로고 반공포로고 싸움을 해서 이렇게 죽지.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침공포로 중에 총주의자가 이학구입니다. 이학구도 이렇게 다부동 전투에서 이제 자수를 했으면은 자수자 처리해서 이학구를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부에서 이렇게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포로를 취급해서 거제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군에서 이제 소윤철이나 이학구 같은 사람들을 잘 배우고 고영근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쌈담고 처음부터 막 손을 들었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수자로 처리를 해야지. 포로자로 처리해서 거제도로 보내갖고 고영근 목사도 얼마나 고생하고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나중에 목사 돼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